어두운 화면 위로 뉴스 자막이 천천히 지나간다. 2025 경주 APEC 세계기술협력의 새 장을 열다. 축하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진짜 협상은 회의장 밖에서 시작됐다. AI, 핵잠, 청정수소, 겉으로는 기술협력이었지만 그 안에는 패권의 재설계가 숨어 있었다. 화면이 전환된다. 오늘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므로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베이징대 교수의 폭로, 경주 에이펙의 뒷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드는 베이징대 국제정치학 강의실. 며칠이 지난 오후 류 교수는 강단 앞에 서 있었다. 학생들은 노트를 펴고 숨을 고른다. 트럼프 이후 미국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태평양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새 판을 짜기 시작했죠. 아세아 태평양 패권의 재설계입니다. 분필이 칠판을 긁는다. 흰가루가 날리며 새 질서라는 글자가 적힌다. 그들은 동맹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정학적 한계를 가졌고 인도는 여전히 중립적이죠.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단순히 동맹 재정비 수준 아닙니까? 패권의 재설계라면 훨씬 큰 의미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단순한 재정비라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서 자체를 새로 만들고 있죠. 미국은 경제, 군사뿐 아니라 AI, 데이터,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패권을 구상 중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미국은 여전히 막강하잖아요. 왜 굳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핑계 아닌가요? 그렇죠, 왕. 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두려움은 중국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쇠퇴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두려움이 바로 새로운 패권 구상의 출발점이죠. 강의실 안공기가 묵직해졌다. 누군가 펜을 놓고 조용히 숨을 삼켰다. 류 교수의 말은 단순한 역사 해설이 아니라 세계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는 듯했다. 그럼 이번 경주 에이펙은 그 설계도의 일부였던 건가요? 정확합니다. 타케다. 에이펙은 단순한 정상회의가 아니었어요. 미국은 그 무대에서 누가 동맹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는가를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에서 한국이 통과했다는 말씀이군요. 통과라기보단 선택이죠. 미국은 한국에게 AI 동맹과 핵 협력이라는 두 가지 상징을 건넸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거래가 아니라 태평양 질서의 열쇠를 나눈 것입니다. 칠판 위에 글씨가 남는다. AI 에너지 시큐리티. 류 교수의 시선이 그것을 따라간다. 그의 분필 끝에서 세계 지도가 새로 그려지고 있었다. 한쪽엔 중국, 한쪽엔 미국, 그리고 그 사이 조용히 선 한국이 있었다. 교수님, 결국 한국은 미국의 전략에 이용되는 거 아닙니까? 자주권보다는 의존이 커지는 셈이잖아요. 왕, 그건 절반만 맞아요. 한국은 이용당하는 동시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스스로의 패를 내밀었다는 사실이죠. 류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겨울빛이 스며든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이 강의의 끝은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경고가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자, 이제 첫 질문입니다. 미국은 왜 한국을 필요로 했을까? 그 이유를 추적해 봅시다. 화면이 어둡게 전환된다. 자막이 뜬다. 화면이 천천히 열리며 경주의 고분 위로 새벽 안개가 흘러간다. 멀리서 들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붉은 융단 위를 걷고 있었다. 축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있었다. 강의실로 장면이 전환된다. 류 교수는 손에 펜을 돌리며 학생들을 바라본다. 경주 APC는 화려했죠.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정상들의 얼굴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 서로 눈을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럴만하죠. 요즘 분위기라면 같이 앉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게다가 한국이 그 사이에서 조율을 한다? 너무 위험한 줄타기 아닌가요? 그 줄타기가 바로 외교입니다, 왕. 한국은 그 위험을 감수했죠. 방법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정치 대신 문화, 바로 K컬처였습니다. 칠판에 K컬처라는 단어가 적힌다. 문화가 외교의 도구가 될 수 있나요? 노래나 드라마로 패권을 바꿀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화는 감정을 무장해 제시킵니다. K컬처는 미국도 중국도 거부할 수 없는 중립의 언어였어요. 즉, 문화가 회의의 얼음을 녹였다는 뜻인가요? 그 이상이죠, 타케다.
한국은 K컬처를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회담의 윤활유로 썼습니다. 경직된 정상들 사이에 웃음을 만들어내고 그 틈에서 진짜 대화가 시작되게 만든 겁니다. 류 교수는 테이블에 놓인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경주 에이펙 만찬 장면이 떠오른다. 정상들이 전통 음악에 맞춰 건배를 하고 있었다. 보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의전이 아닙니다. 한국이 설계한 공감의 장치입니다. 정상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도록 만든 최초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교수님, 결국 분위기만 부드러워진 거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협상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좋은 지적이에요, 왕. 그 분위기 덕분에 미국과 중국은 같은 방에서 숨을 쉴 수 있었고 그 사이에서 한국은 자신만의 의제를 밀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AI 주권과 핵잠 승인으로 이어진 겁니다. 결국 문화는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진짜 거래가 이루어진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한국은 문화로 문을 열고 기술과 안보로 판을 바꿨죠. 류 교수는 칠판에 3개의 단어를 적었다. K컬처, AI, 서브마린.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소프트 파워를 하드 파워로 연결시키는 정교한 설계였어요. 그 설계의 시작이 바로 이 회의장 경주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학생들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메모를 적었다. 류 교수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날 미국 대표단은 미소를 지었고 중국 대표단은 침묵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앉은 한국 대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들었죠. 그 한 모금이 세계 질서의 무게를 바꿨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칠판 위엔 여전히 희미한 글씨가 남아있다. K컬처, 외교의 문을 열다. 가을 하늘이 흐린 베이징의 오후입니다. 류 교수는 조용히 강의실 문을 닫고 칠판 앞으로 걸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AI 주권, 이 단어가 이번 경주 에이펙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동시에 펜을 들었습니다. 칠판에는 AI 주권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교수님, AI 주권이라면 각국이 인공지능을 자국 내에서 통제하겠다는 뜻인가요?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청군. 그러나 이번 에이펙에서 논의된 AI 주권은 기술의 통제가 아니라 기술의 기원을 누가 지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기원이라면 결국 미국과 중국의 싸움 아닙니까? AI 칩, 데이터, 플랫폼 전부 그 둘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양. 그런데 그 두 나라 모두 결정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AI는 칩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칩의 절반은 한국의 손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의실 안이 잠시 술렁입니다. 류 교수는 분필을 들어 엔비디아라는 단어 옆에 작게 코리아라고 적습니다. 교수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경주에 왔다는 건 그 자체로 상징적인 사건이었군요. 맞습니다. 타케다 군. 그가 발표한 26만 개의 GPU 공급. 그건 단순한 판매 계약이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을 AI 동맹의 일원으로 공식 인정한 선언이었죠. 그렇다면 미국은 왜 한국에게만 그걸 허락했습니까? 일본이나 대만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은 기술이 있지만 시장이 작습니다. 대만은 칩은 만들어도 플랫폼이 없습니다. 한국만이 양쪽을 모두 잇는 구조를 갖고 있었죠. 반도체, 네트워크, 콘텐츠 세 개의 축이 한 나라에 공존합니다. 그게 바로 AI 주권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결국 미국의 기술을 빌린 거잖아요. AI 주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양. 주권이란 소유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기술을 빌렸지만 그 기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 자유가 바로 보이지 않는 동맹의 문장이죠. 류 교수는 천천히 말을 멈춥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칠판에 적힌 문장을 향합니다. AI 주권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의 문제다. 결정의 문제라면 결국 정치적인 개념이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AI를 누가 설계하느냐보다 그 설계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번 에이펙에서 그 가치를 자율적 파트너십으로 선언했습니다. 그건 미국의 승인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독립을 주장한 행위였죠. 결국 미국은 한국을 필요로 했고 한국은 그 필요성을 이용했다는 말씀이군요. 네, 청군.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거래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미국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트너가 필요했고 한국은 AI 주권을 통해 자립의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의 필요가 맞물린 순간이 바로 경주였습니다. 류 교수는 분필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갑니다. 유리창 너머로 겨울의 햇살이 희미하게 번집니다.
이제 미국은 AI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AI는 한국을 통하지 않고는 완성될 수 없죠. 이게 바로 동맹의 새로운 문장입니다. 서명은 없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왕이 조용히 묻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거래는 윈윈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희생입니까?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AI 주권이란 이름 아래 새로운 힘의 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류 교수의 시선이 천천히 칠판으로 돌아갑니다. AI 주권이라는 글자가 조용히 비춰집니다. 강의실의 불이 희미하게 어둡게 조절됩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아쿠스라는 단어가 커다랗게 비칩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나라는 몇입니까? 세 나라입니다.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죠. 아쿠스 동맹.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에이펙에서 네 번째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교수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 사이에서 짧은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교수님, 그건 오보 아닙니까?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은 미국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군사 기밀입니다. 그렇죠, 왕양. 그래서 이번 결정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식 문서엔 협력 검토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상 승인이었습니다. 미국은 핵잠 동맹의 문을 열었고 그 안에 한국을 들였죠. 류 교수는 분필로 칠판에 아쿠스에서 아쿠스 플러스 K라고 적습니다. 결국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까? 미국이 왜 일본 대신 한국을 택한 건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은 그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도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핵을 만들 수 있으나 만들지 않는 나라. 그게 바로 미국이 필요로 한 이상적인 파트너였습니다. 류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을 둘러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지만 묵직하게 울립니다. 미국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면 몇 개월 안에 핵잠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말씀이 사실입니까? 몇 개월이라니요? 핵심 기술 대부분은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재처리, 고정밀 탄두, 그리고 고체 연료 엔진까지. 한국은 지금 핵 없는 핵 보유국이라 불릴 만큼 완성도 높은 기반을 갖추었죠. 하지만 교수님, 그건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아닙니까? NPT 체제는 유지돼야 하잖아요. 물론입니다. 왕양. 그러나 미국의 관점은 다릅니다. 패권이 걸린 순간 원칙은 도구가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이라는 새로운 핵심축을 택한 겁니다. 류 교수는 리모컨을 눌러 위성 사진을 띄웁니다. 푸른 바다 위 한반도 남해에 위치한 조선소가 화면에 확대됩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죠. 이미 몇 년 전부터 핵잠 모듈의 기초 설계가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번 에이펙에서 미국의 승인이 떨어지자 한국은 즉시 군수에너지 부문 기업들을 움직였습니다. 결국 에이펙은 외교 무대가 아니라 군사 거래의 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AI 주권이 기술의 동맹이라면 핵 주권은 신뢰의 거래였습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을 내주며 한국을 묶었고 한국은 그 신뢰를 무기로 삼았죠. 교수님, 그건 동맹이라기보다는 위험한 공생 아닙니까? 한쪽이 균형을 잃으면 파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게 이 선택은 존재의 문제였으니까요. 핵이 아니라 생존의 주권을 확보하는 일이었죠. 류 교수는 천천히 분필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집니다. 그는 창가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가 금지라 부르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허락의 다른 이름입니다. 한국은 그 허락을 얻었고 그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다케다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대가란 중국과의 충돌을 의미합니까? 충돌이든 냉전이든 이제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은 스스로 핵의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로 들어간 이상 돌아올 수 없습니다. 류 교수는 천천히 교단 위 시계를 바라봅니다. 초침이 한 칸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다음은 이 모든 거래의 마지막 조항, 즉 보이지 않는 계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이 어두워지고 칠판 위에 희미한 글씨가 남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강의실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공기가 고요합니다. 류 교수는 천천히 의자에 앉은 채 안경을 벗고 닦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은 단순한 회담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건 세계 질서가 다시 계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칠판에 남아있던 글씨들, AI, 누클리어, K컬처,
그 아래에 교수는 새로운 단어를 적습니다. 오더 캘큐얼레이션. 이제 질문해 봅시다. 미국은 왜 스스로의 기술과 핵심 자산을 한국에 건넸을까요? 자력으로는 더 이상 중국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청군. 그게 바로 이번 거래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대신해 싸워줄 파트너를 찾았습니다. 그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미국의 대리인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왕양. 한국은 단순히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 절박함을 역이용했습니다. AI 주권, 핵 주권 두 가지 모두 그 대가로 얻은 것입니다. 결국 뒷거래였군요. 미국은 패권을, 한국은 주권을 얻는 거래. 정확합니다. 그러나 그 거래는 계약서에 적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호 인식으로만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계산이었죠. 류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교단 위에 손을 얹습니다. 한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필요가 절박할수록 협상력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과감히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AI에 대한 독립적 운영권, 그리고 핵 추진 기술의 승인. 그건 사실상 주권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경주 에이펙은 단순한 정상회의가 아니라 패권과 주권이 교차한 역사적 분기점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화와 협력이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힘과 선택이 맞바뀌었습니다. 류 교수는 분필로 천천히 두 개의 화살표를 그립니다. 하나는 워싱턴 솔, 다른 하나는 솔 워싱턴. 미국은 통제를 주었고 한국은 신뢰를 주었습니다. 이 두 화살표가 교차한 지점이 바로 새로운 질서입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 질서가 얼마나 지속될까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균형의 재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계는 핵무기를 가진 나라보다 핵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지 않는 나라를 더 주목하게 될 겁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학생들의 얼굴엔 생각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미국은 동맹을 통해 자신을 연장했고 한국은 동맹을 통해 자신을 확장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지만 그 이용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났습니다. 류 교수는 교단을 천천히 걸어나가며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해야 할 차례입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주권이란 어디서 오는가? 그는 마지막으로 칠판에 한 문장을 남깁니다. 21세기의 억제력은 핵이 아니라 선택이다. 교수님, 결국 그 선택이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류 교수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증명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가 강의실을 나서자 창밖에서 석양이 붉게 번집니다. 빈 칠판 위에 남은 분필가루가 조용히 흩날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베이징대 교수의 폭로, 경주 에이펙의 뒷거래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